안녕하세요. 데이터로 대박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던 박종서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가게를 대박 내려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를 했던 학생들을 모시겠습니다. 웬 학생들이냐? 그 스토리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게스트 분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진형우라고 합니다. 4학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4학년. 오케이.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기전자공학 전공하고 있는 이제 석박통합 2학기차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됐네. 그래서 많이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좀 귀찮게 하더라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네. 학생들 프로젝트를 직접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단의 이영환 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 그 KT하고 고려대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당사자입니다. 초기에 이제 하게 된 배경이 KT하고 고대가 이제 사회에 공헌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자. 근데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장 힘든 쪽이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권에 빅데이터로 한번 우리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영우 학생이 지금 이제 진단했던 내용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죠. 예, 저희가 이제 종로구에 위치한 S카페에 가가지고 솔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KT 잘나가게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해당 솔루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유동인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유동인구가 되게 많고, 이로 인한 유입을 고려하여서 실제 나의 가게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는 대로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한 8%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제 KT 데이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직장인구인 40, 50대가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었고,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근의 주택들이 새롭게 건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대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이 이 현장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겪고 계신 고충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근 거주 인구로 인한 매출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직장 인구로부터의 유입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경쟁업체 저가형 양산 커피 업종인 M커피의 입장으로 매출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제 사장님께서는 로스팅과 커피 판매를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으셨다는 점 또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커피 말고 디저트류도 같이 함께 판매할 것을 사장님께 이제 한번 요청을 해드렸는데, 체력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레디메이드가 아니면은 판매를 하시기 힘드시다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레디메이드라도 조금 고급형 커피 업체에 해당하는 에그타르트나 크로플이라는 이런 빵 같은 거를 팔 수 있도록 장려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현장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충에 대해서는 파악이 충분히 이제 되신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중간에도 이제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된 디저트를 제공하는 게 어떠냐. 예. 그런 거는 데이터하고는 무관하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KT 잘나가게를 통해서 데이터로 정량적 분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적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솔루션 분석을 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전부 다 승화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팀원들끼리 한번 구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50대와 20대, 즉 50대가 현재 매출의 주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그 50대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음 이제 시음 피드백, 예를 들어 한국 전통차 쌍화차 같은 시음 피드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한번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자인 변경이나 외관 정리 같은 게 인터넷 상으로 봤을 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골 고객층들이 확실히 굳어졌을 때 새로운 유입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어떠한 상권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북측으로부터의 유입을 가장 먼저 크게 고려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묘앞과 동대문, 동묘앞과 신당역이 역간거리가 굉장히 짧은 적을 이용해서 이 상권으로부터의 유입도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묘앞 카페라고 치면 해당 가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예. 굉장하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등록만 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게가 뭐 LP판이나 로스팅 머신 등의 빈티지 감성을 가진 카페이므로 이를 이용하여서 홍보를 하는 방법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매출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점주분께서 로스팅 강사 출신 경력이 있으시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여서 인근 주민들로 단골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래스를 오픈하도록 장려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 솔루션이 제시됐고 지금 두 번째도 이제 대면 상담을 또 했어요. 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 그 솔루션들을 사장님이 받아들이기에 어떤가, 이게 소위 실행 가능한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인터뷰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상담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제 카페의 외부와 관련하여서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이 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 골목 중에 골목 어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네, 파악을 네, 하게 되었고, 네. 또한 인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 점이 이제 종교시설이나 병원 같은 그런 시설들이 조금 있어서 이러한 단골 고객을 조금 유치하기에는 알맞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해당 카페의 메뉴판인데, 사실 메뉴판 같은 경우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고 포스기 앞에 이런 메뉴판이 붙어있는 형식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굉장히 커피 원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뭐 핸드드립이나 뭐 머신, 뭐 할로겐 등등 제조 방법들만 4-5가지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원두 같은 경우에도 본인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7에서 8가지 원두를 자유롭게 선택을 고객에게 하실 수 있음심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그냥 아메리카노라고만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점이 오케이.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조금 개선하고 고객에게 조금 더 다양성을 제공하자라는 방식으로 사장님께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사장님이 현재 처한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알지 못한 장점도 분명히 많았어요. 그렇죠, 사장님 로스팅 그렇죠. 전문가라든가 그럼요.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많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로는 먼저는 만나 뵙기 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걸 활용해서 뭐 SNS나 인터넷 판매를 시도하라고 조언하는 등, 아니면 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드렸을 때 자기가 체감하는 거랑 비교해서 이게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았어가지고,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50대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나 직장에서 많이 오니까요. 근데 저희 눈에는 현재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보니까 막상 들어갔을 때는 원두 같은 게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테말라, 콜롬비아, 뭐 그렇죠. 에티오피아 원두 이게 무슨 맛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약했어요. 사장님은 이거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50대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처음 들어보는 원두인데, 그렇죠, 그렇죠. 결론은 그냥 뭐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는데 사장님은 계속 이런 걸 찾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자기 현장, 자기 상황에 맞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반대로 20대가 자기가 유입이 적은데 그 이유는 저는 검색 엔진에 노출되지 않는 거. 혹은 그렇죠. 인스타라고 하는 SNS를 젊은 층들이 많이 보고, 그렇죠. 사실 자기가 처음 가는 동네에 갈 때는 검색해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거의 창신동을 간다고 하면 창신동 카페 검색해보고, 그렇죠. 홍보된 사진을 보고 여기 좀 이쁘네, 멋있네, 그렇죠.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20대가 유입이 적은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고 그렇죠. 사장님께 강력하게
이쪽으로 다시 하셔야 된다. 어. 그리고 뭐 사실 SNS 홍보가 그렇게 오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약간의 돈을 들이는 거죠. 사실. 효과가 그냥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음. 가지고 조언해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외에 그러니까 뭐 약간 지금 데이터가 만약에 그 동네에 주부의 유입이 많다거나 주변의 아파트에서 대낮에 10시나 11시쯤에 오는 손님들이 커피 마시러 오는 여성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대, 50대라는 타겟을 놓고 사장님이 헷갈렸던 건 생각보다 50대가 많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가 와가지고 그 예민한 커피에 구분을 해서 커피를 마실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삐걱대는 부분을 맞춰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음. 사실 사장님께서 처음에 막연하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기대를 되게 많이 품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솔루션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원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대인 입장에서 저희는 이렇게 되면은 방문하는 의사가 있다. 라고 그렇죠. 해서 사장님께도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사장님도 만족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 상황을 좀 보면 빅데이터라는 어려운 것 그것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학도입니다. 공학도가 카페라는 업종을 바라보는 툴이 지금 제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온 데이터는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거기서 발견한 거는 이제 학생들의 시각입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커피를 판매했는데 50대 타깃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더니 매출도 그렇게 보여줬고, 근데 매장에 가거나 전화를 해보니 사장님은 커피와 관련된 콘텐츠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팅하는 기술, 그다음에 카페의 어떤 감성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 지금 판매 방식을 보면 여전히 50대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렇죠. 제안한 거는 만약에 50대는 가격에 대한 게 예민할 텐데 그렇죠. 지금 방식은 그거고 그럼 새로운 방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20대를 타깃으로 해서 감성적인 거 그렇죠. 메뉴판도 바꿔보고 그렇죠. 매장도 좀 바꿔보고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적인 걸로 저희가 발견을 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고객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내 고객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그냥 미리 짐작해버리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위 공학도의 눈으로 데이터를 보고 그걸 지적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런 플랜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번에 이제 했던 이 방식을 보니까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업종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발견. 내가 왜 안 되지?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길 바란다 막 기우제였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누구고 언제 오고 그때 나는 뭘 하면 되겠다.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기우제가 아니라 비가 오는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 빅데이터의 효능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딱 찍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